저희 동네는 도시 외곽으로 오래된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한때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는 장소였으나 이제는 오랜 세월 방치된 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원이다 보니 세월이 흘러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에 소문을 더했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로 하여 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눈을 떠보니 어두컴컴한 산속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어디야? 하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이 폐병원이잖아. 재밌겠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포스러운 행위는 절대 싫어서 친구들에게 안 간다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알았어, 우리끼리 갔다 온다. 하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들은 오싹한 모험을 즐기기 위해 폐허가 된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병원에 갔다 온 친구들이 창백이 된 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헐레벌떡 나와서 차 안에서 해주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병원 내부는 낡고 부서진 상태였으며 곳곳에 시든 혈흔과 파괴된 의료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각종 방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실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고 했죠.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공기는 괜히 무겁고 숨막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수술대와 함께 각종 의료 도구들이 놓여 있었답니다. 친구들이 방을 살펴보는 동안 갑자기 방의 문이 스스로 닫혔다고 했습니다. 장난치지 마. 아무도 문 안 만졌어. 방 안에 갇힌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붙잡고 공포에 떨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기이한 형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피투성이의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의 형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손에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의사 가운을 입은 형체가 나타났을 때 친구들은 경악하며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피눈물이 흐르는 그의 눈은 친구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며 형체는 손에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지만 방의 좁은 공간은 그들을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형체가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방 안의 조명이 더욱 깜빡거리며 불안한 전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다시 한번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식되었고 친구들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 형체는 사라지고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은 스스로 열렸고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방 안에 있던 형체가 계단 아래에서 그들에게 입을 뻐끔대며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앞을 향해 달리며 친구들에게 서둘러 병원을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을 벗어난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집에 돌아온 후에도 불안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에 빠져들면서도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그 형체의 얼굴이 떠오르며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어제 갔던 병원 때문에 무서워서 악몽을 꿨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을 했던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에 칼자국 같은 상처가 생긴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는 깊지는 않았지만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베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친구들 모두 비슷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상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병원에 가도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거나 몸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밤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으며 비명을 질렀고 또 다른 친구는 환각에 시달리며 끔찍한 형체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후로 그들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일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에 구슬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무당이 악귀가 들렸다며 꼭 구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찾아갔던 그 병원은 1930년대 정신병원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치료법도 원시적이었습니다. 그곳의 환자들은 강제로 묶이거나 감금되었으며 전기 충격요법과 같은 잔인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가혹한 대우와 비인간적인 실험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인물은 주치의인 박사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각종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환자들의 고통을 무시했고 그들의 절규와 비명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사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박사의 실험이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원은 결국 폐쇄되었고 박사는 실종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몸에 남겨진 이유 모를 베인 상처와 악몽, 그리고 고열 등은 그 의사의 계속된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